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7을 쓰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을 시청할 때가 많은데 일반 휴대폰으로 느낄 수 없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요즘 동영상은 16:9 비율의 동영상이 많은데 갤럭시 탭 S7은 16:10의 화면 비율로서 영상에 최적화된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면은 그리고 까만색의 렛터박스가 생기는데요. 태블릿과 영상의 화면 비율이 맞지 않을수록 이 렛터박스의 비중도 늘어납니다. 아이패드의 경우는 4:3의 비율로 갤럭시 탭 S7보다 더 많은 렛터박스가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과 갤럭시 탭 S7 두 영상을 시청하는 몰입감이나 만족도가 이 화면 크기에서부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갤럭시 탭 S7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스피커 성능입니다. 갤럭시 탭 S7에는 양쪽으로 2개씩 총 4개의 쿼드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과 풍부한 소리로 영상 시청이나 음악을 감상할 때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음질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경쟁사 대비 많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1에 비해서도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스피커를 절반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스피커의 성능과 음질이 상당히 뛰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EQ 커스텀으로 맞춰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스피커가 만약에 불만족스럽다면 본인이 추구하는 스피커의 이퀄라이저를 선택해서 본인에게 맞는 취향으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으니 이것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S펜의 성능인데요. 앞선 영상에서 9ms의 레이턴시가 적용이 되어서 S펜 사용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되고 난 후의 장점은 메모할 때 답답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필기하는 듯한 수준의 속도로 따라와 주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선생님, 학생 등 필기할 게 많으신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이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리고 에어 액션이나 스마트 셀렉트 같은 기능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스크린샷을 해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점,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화면에 고정시켜 놓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S펜의 다양한 성능이 꽤나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하신 만큼 뽕을 뽑아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움직이는 선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9ms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기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악필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터리인데요. 배터리의 용량이 탭 S7의 경우 8000mAh인데 사실 한번 완충을 해두면 저는 매일같이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약 2-3회만 충전해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4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충전 속도 또한 아주 만족스러운 빠른 속도인데요. 하지만 갤럭시 탭 S7을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들어있는 이 충전기는 1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탭 S7에 지원하는 45W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요. 45W의 충전 속도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충전기가 아닌 따로 45W의 고속 충전기를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갤럭시 탭 S7의 전용 어플인데요. 아이패드에 비해서는 지원하는 전용 앱이 조금 적습니다. 노트 셀프나 클립 스튜디오 등을 지원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유료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전부 다 무료로 해주면 좋을 건데 이것은 사용자의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6개월 무료 이용권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겠고요. 이렇게 용지를 선택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약간의 작은 버그들이 조금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취미나 부가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경우에는 초음파 지문 인식을 지원하는데요. 하지만 갤럭시 탭 S7 기본 모델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에어리즘 방식의 지문 인식입니다. 제가 휴대폰에서 에어리즘 방식의 지문 인식을 많이 리뷰하기도 했고 사용도 해보았는데요. 딱히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휴대폰은 손으로 닿는 위치에 쉽게 지문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태블릿은 조금 예외였습니다. 크기가 커진 만큼 지문 인식의 위치를 찾는데 이렇게 손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손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지를 하면 되는데 이 위치가 조금 꽤나 거슬립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지금 현재 장착해 놨는데
지문 인식을 할 때 한번 케이스에 이렇게 손가락이 걸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문을 이렇게 해지할 때도 한 단계가 늦게 해지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 인식 위치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초음파 인식과 에어리즘 방식의 지문 인식으로 7 플러스와 급을 나눌 수밖에 없었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다른 부분에서 급을 나눴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두 번째는 S펜의 충전 위치가 조금 아쉽습니다. 카메라 하단에 보이는 이 부위에 부착을 하면 충전이 되는데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현재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케이스를 없이 이렇게 바닥에 부착을 하게 되면요, 약간 위쪽 부분이 뜨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 뜨는 이 부위가, 유격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갤럭시 탭 S7 특성상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많이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충전 부위가 여기가 과연 최선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하지만 다른 위치로 충전 부위를 옮기는 것을 생각해봐도 또 이런 것에 S펜을 놔두면은 케이스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또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S펜의 충전 위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자 단점인 이 LCD 패널인데요. 탭 S7 플러스의 경우 OLED 패널을 사용하는데, 갤럭시 탭 S7 기본 모델은 이렇게 LCD 패널을 사용합니다. 화면 선명도나 색감 면에서는 OLED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쉬운데요. 그리고 색 표현력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블랙 스크린을 화려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점도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이 LCD 패널의 장점은 버닝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요. 취향에 맞게 OLED 패널을 선호하신다면 7 플러스를 구매하시면 될 것이고, LCD 패널이 괜찮다 하시면 갤럭시 탭 S7 기본 모델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 갤럭시 탭 S7을 사용한 지가 약 2달가량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용으로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대본을 갤럭시 탭 S7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작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 편집도 가끔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갤럭시 탭 S7의 만족도는 꽤나 높은 편입니다. 문서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는 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문서 작업하기도 수월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키보드를 많이 쓰진 않지만 가끔씩은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했고요. 정품 키보드는 아니지만 꽤나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기에 여러분들도 현명한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탭 S7을 실제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갤럭시 탭 S7과 플러스 모델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